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유통 공룡들의 인수합병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배팅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그 전략,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 신 기자, 어제도 저희가 유통 공룡들 얘기하면서 건기식 시장에 새로 진출을 한다 이런 내용 다뤘는데 진짜 이 신사업 투자에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계 5위죠. 롯데그룹이 거침없는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인수합병, 지분 투자건만 12건에 달합니다. 사실상 한 달에 하나씩 인수를 한 셈인데요. 금액으로는 1조 원을 넘어섭니다. 예, 지금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던데 어떤 분야에 정확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굵직한 투자건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롯데는 지난해 가구 업체죠. 한샘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요. 올해 1월에는 3,134억 원을 들여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 미니스톱을 인수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차량 공유업체 소카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디지털 재정비에도 나섰습니다. 제가 아바타 캐릭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누구의 것일까요? 네, 한번 보죠. 너무 한꺼번에 바로 나왔는데요. 롯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롯데 관련된 분이겠죠? 옆모습이 살짝 보이는데 바로 신동빈 회장이네요. 그렇죠. 네, 젊어 보여서 조금 짐작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바로 신동빈 그룹 회장입니다. 그 신 회장은 롯데그룹 최고 임원들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아바타로 또 입장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 신 회장은 가상융합 세상에서 롯데의 메타버스가 기준이 되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 회장이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면서 그간 온라인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롯데가 가상 공간에서만큼은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상 피팅룸 메타버스 면세점을 선보이는가 하면 가상 디지털 의류 브랜드와 메타버스 게임도 선보였습니다. 네, 지금 롯데가 사실 전통 유통산업에서 좀 난항을 겪으면서 신사업 진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유통 공룡하면 신세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이런 대형 M&A 이슈들 많이 들려왔거든요. 저 많이 들었죠. 지난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SK텔레콤이 소유하던 그런 프로 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시작으로 해서요. 또 지난해 4월에는 온라인 편집쇼 W 컨셉 인수를 했고요. 7월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만 3조 6천억 원을 던졌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2월 미국 나파밸리의 프리미엄 와이너리 쉐이퍼 비냐드를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금액이요. 4조 7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한 셈입니다. 1년 동안 그럼 거의 5조 원을 M&A에 썼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신세계가 최근 10년 동안 인수한 걸 좀 살펴보면 그 금액이 4조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세계 유니버스에 베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 부회장은 앞서 신년사에도 고객의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모든 일상을 신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즉 신세계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간에서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런 공격적인 M&A가 그 신세계 유니버스를 구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현재 매각 가격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여의도 IFC 인수전에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기업 모두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또 쓸 예정인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위기감인 거죠. 이 위기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특히 롯데는 최근 몇 년간 부침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015년 형제의 난, 신동빈 회장 구속,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유통업의 구조적 부진까지 사실상 롯데의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2020년 증시 화랑 속에서도 롯데는 10대 그룹 중 시가총액이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또한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통업계 맏형격인 롯데쇼핑은 부진한 실적으로 신용도가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또 쿠팡 얘기일 것 같은데 사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건 맞지만 사실 쿠팡이 이리저리를 좀 탈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차지를 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지난해 쿠팡 매출을 살펴보면요. 온 오프라인 통틀어서 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1위가 이마트인데
지난해 온 오프라인 매출이 18조 원. 사실상 이제 왕좌의 자리를 뺏긴 셈인데요. 예. 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쿠팡, 네이버 등 신흥 경쟁자들이 기존 유통 공룡의 몫을 뺏어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야말로 정용진의 신세계 그리고 신동빈의 롯데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인 건데요. 두 유통 공룡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 박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용진의 공세와 신동빈의 실리. 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는 과감한 체질 개선과 광폭 M&A를 진행 중인 건 똑같지만 전략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두 그룹의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신세계의 업종별 매출 비중은 유통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식음료, 패션, 건설 등의 순입니다. 소매유통 부분이 90%에 달해 사실상 그룹 전체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인 셈입니다. 쿠팡을 선두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커머스 기업들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 절박함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롯데그룹은 어떨까요? 유통 39.9%, 화학 24.7%, 뒤이어 음식료, 건설, 호텔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롯데쇼핑 외에도 롯데 케이피칼이나 호텔 롯데 등 주력 계열사가 있어 신세계에 비해 사업 분야가 넓습니다. 롯데그룹이 리스크가 큰 거래보다는 소규모더라도 안전한 인수합병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신세계의 계열 분리 가능성도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은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 그룹 전반의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이는 곧 승계 과정에서 지배 구조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정 부회장은 신세계 유니버스를 목표로 온라인 공간은 물론 와이너리나 야구단까지 발을 뻗는 모습이고 정 총괄사장 역시 화장품이나 패션, 미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수를 위해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써가며 재무 부담 우려에도 각자의 영역을 다지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두 기업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생존 배팅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신 기자, 이게 돈을 쓴 만큼 누가 먼저 성과를 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세계부터 보자면요. 네, 우선 이제 앞서 보셨듯이 브리핑에서 네. 이제 보면 유통 관련 채널이 신세계는 업계 최다급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5월에 유료 멤버십을 선보일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멤버십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멤버십 비용을 낸 소비자는 아무래도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또 매출 증가로 이어지겠죠. 또 이제 점유율 하락으로 고전했던 예전 이베이죠. 지마켓 글로벌 경쟁력도 같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신세계는 이베이를 인수해서 일종의 월마트 같은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월마트가 이제 아마존과 더불어서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데요. 신세계가 이제 그 이베이를 인수해서 쓱닷컴을 잘 안착을 시킨다면 한국의 이제 이커머스 탑3 정도로 안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네, 이제 주가는 부진하지만 이마트는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신세계 또한 선호주로 꼽힙니다. 다만 이제 M&A 통합 작업이 이제 시작인데다 아직까지 이제 벤치마킹할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번 인수로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에 얼마나 잘 안착을 하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롯데에 대한 분석도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워낙 또 힘들었잖아요, 롯데가. 그렇죠. 그래서 유통 맏형 롯데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격려의 박수를 네. 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롯데 쇼핑의 경우에는 체질 개선이 실적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하지만 이제 M&A 성과는 대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 분야라든지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사업 분야가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전문 역량을 갖출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롯데의 변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지만 외부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해도 이제 조직 문화가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죠. 또한 또 최근 신성장 동력을 내세운 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다소 부족하다 이런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이제 메타버스는 완전히 생소한 무대이기도 하죠. 예. 성과가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통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신사업 경쟁력을 키워가는 게 앞으로 롯데의 몇 년간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기업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만큼 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M&A 큰 손댄 유통 공룡, 반격 시작되나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네. 해시태그는 아무래도 이제 공룡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화 없이는 멸종, 멸종. 네, 멸종 그리고 M&A로 위기 돌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사안 살펴봤습니다.